라고 제대로 미쳐본 적이 있는지. 말로는 그냥 열심히 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대.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했어? 진짜 살면서 다시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런 느낌 드는 친구들은 거의 다 올라요. 그래서 뭔가에 확실히 미치면 거기에 대한 실천이 나오는 거고, 실천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쌓이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은 제대로 미쳐야 돼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 평가도 전부 다 바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위 사람들 평가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나는 허세충이었습니까?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은 이빨만 털었어요? 아니면 나는 송충이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선생님은 전국에서 서울대 경영학부 200명 뽑을 때 100등 안에 들었습니다. 의대 장학생 4년제 학생이었어. 나는 교차 지원해가지고 의대 4년제 학생으로 붙었어. 여러분, 나는 송충이었냐? 아니었잖아. 근데 주변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집중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더 집중하세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내 내면의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해주세요. 겉으로 까놓고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선생님한테 보여줬을 때 나의 꿈이 이겁니다, 나의 목표가 이겁니다 라고 적어도 당당히 밝힐 수 있을 정도는 노력을 해줘야지. 자기의 꿈이 뭔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꿈이야? 꿈한테 미안할 일입니다. 꿈한테 부끄러울 일이라고. 미래 자기 자신한테 미안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당당히 밝히는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송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송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헐헐 날아오르는, 진짜 저 하늘을 헐헐 날아오르는 불사조같이 멋진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만 파이팅해서 제대로 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미친 듯이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거는 격이 달라요. 3개월 뒤에 결과도 무조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진짜 제대로 미쳐서 운에 좌우되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다.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고 되게 대단하게만 느껴지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어.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잖아. 아니다. 그들만의 경쟁 사회예요. 잘 생각해봐. 전 국민이 누구나 거쳐간다는 이 통과 의례 같은 수능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에 몇 명 있었어. 그게 세상이야. 세상이 아주 대부분은 처음부터 포기해요. 대부분 다 처음부터 포기해요. 그래서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예요. 마치 개미 얘기하죠. 개미들 100마리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30%만 일하고 70%는 논대잖아요. 근데 그 참 웃긴 게 그 30% 일하는 애들만 집단을 새롭게 형성했더니 그 안에 70%는 또 논대요. 그거랑은 뭐 완벽하게 같은 비율은 아니겠죠.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의 부족함을 탑차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무슨 금수저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어차피 헬조선에 태어난 거,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니, 어차피 취업 안 되니, 어차피 인서울권, 그것도 최상위권 학교 아니고는 문과 나오면 취직도 안 된다더라.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시작을 하고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나오면 경쟁자가 없어요. 원장님들이 저를 만나면 시간을 안 봤어요. 면접만 보면 그냥 끝났어요. 이력서가 내가 한
열 몇 페이지 정도 했어요. 이력서. 거기에 일반적인 이력서를 쓴 게 아니라 내 살아온 과정에서 내가 왜 항공강사를 되고자 하는지. 근데 그걸 읽으면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항공강사를 시작하는. 난 그게 아니었거든. 읽어보면 알아. 그냥 이게 또라이고.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직접 전화 왔어요. 보통 실무자들이 언제까지 면접 보러 오세요 이러는데 원장님 맥주 좋아하신다라고 거기 써있던데 맥주 한잔 하실래? 이렇게 좀 딱 가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그 이 지역의 1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1위가 될 생각을 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나이가 50년 한 명도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인터넷 강의로 뭔가를 이루겠다는 사람을 저 지금 이 나이까지 단 한 명도 난 본 적이 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경쟁자가 없다니까. 아무도 시작을 안 해요. 웬만한 일은.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유재석급으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느 선까지만 가면 만족하겠구나라는 정도의 스스로의 잣대를 잡아요. 그래서 꿈이 커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90%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모든 걸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 스스로 내가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아무한테도 못 들었고 반에서 1등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패배자의 의식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제일 나쁜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워낙 그 입시 하나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평가했기 때문에 20살이 될 때까지 애들의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실패자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꿈을 가지지를 못해. 남의 세상 얘기야. 더군다나 요즘 막 금수저 헬스전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은. 근데 난 여러분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요 30번 문제를 성공했던 친구들 되네. 난 그거를 느끼는 친구들을 모아놓은 것을 위너스 클럽이라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위너스 클럽에 모인 친구들에게 여러분 올해 수능 잘 봐서 축하해 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 앞으로 울 일도 많이 생기고 좌절할 일도 많이 생기고 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단 여러분들은 하나 우위에 있는 건 바닥에서 해보면 된다라는 거를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느낌이 있다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면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하면 된다라는 거를 그거를 오리엔테이션부터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돼요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개념부터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다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앞으로 20대 때 뭐를 하더라도 돼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그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면 됐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그 임상실험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냈다라는 그 느낌만 얻으면 되지. 한 달 후에 펼쳐질 그 수능에서 몇 점을 맞았냐, 1등을 맞았냐, 2등을 맞았냐, 나중에 입시에서 어떤 대학에 합격했느냐 못했느냐는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 경험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다 그 몇몇 금수저 그 0. 몇 퍼센트도 안 돼요. 걔네들이 세상 이끌어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들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라고. 취직도 한번 해보고 출발할 비행기 티켓만 가지고 한번 외국에 나가서 부딪혀보고 그런 거를 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러는 게 뭐게? 20대밖에 없어. 돈 벌지 않아요. 30대가 되면 가정이 생기고 가정이 안 생겼어도 가정이 생기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무작정 자기의 꿈을 위해서 경험만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게 20대야. 20대에 많이 해보는 거야.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취업도 한번 해보고 내가 정말 옛날에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나 아직까지 이 나이 먹어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꿈틀꿈틀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10대니까 하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좋은 인상을 가지고 행복한 20대를 맞이하시고 숨 잘 보란 얘기하는 1년 동안 여러분 공부했었던 딱 그만큼 성적이 나오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 편안하게 이번 수능 보면 끝이야 라는 생각이지만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지려고 이렇게 수능을 망쳤을까? 이런 느낌. 아니 진짜인데요. 이건 농담이 아닌데 수능을 잘 봤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 라는 애들을 내가 한 명, 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그때 수능을 망쳤기 때문에 어떻게 됐고 그래서 재수했고 재수할 때 만난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얻어서 그 직업을 가졌는데 대박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재밌는 거라니까요. 내가 스펙타클 막 다이나믹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대 인생 자체가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아유 내가 20살 때 수능 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완전 개망했잖아. 9월 모의고사 그냥 잘 났다가 이런 애들도 있고 야 내가 9월까지 완전 망했다가 수능 때 완전 대박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친구들.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야. 수능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수능을 잘 봐야지만 좋은 것도 아니고 못 본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다 이거야. 어?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자 이거지.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남들 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분명히 될 거야. 왜? 너희랑 다르니까 라는 그 자신감 하나로 멋지게 20대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600호 따라준 정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좋은 사람, 입사를 하더라도 혼자서 프로젝트를 다 소화시키는 사람의 특성,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는 거야. 이거는 학력이랑은 상관없대.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탑이 되는 사람들,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 너도 잘 들어봐. 그게 뭐라 그랬는지 아니? 학벌이랑도 상관없고 집안 환경이랑도 약간 비슷한 거인데 많이 상관없는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똑같았던 게 있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학습 방법이 완벽한 상관관계를 이뤘다는 거야.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수학과 교수님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 그대로 내가 지금 워딩을 옮길게. 초, 중,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이상 고민해봤던 친구들만 그 일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두뇌를 발달시키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딱 얘기했던 게,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경험해본 자만 믿습니다. 딱. 해설을 곧바로 받느냐, 끝까지 안 받느냐. 그래서 자기가 풀어내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풀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줬을 때 자기가 해결을 한대요. 그것도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생각을 통해서 창조해내는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만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서울대학교 친구들이 다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래서 학벌이랑 상관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 중에서 수학을 암기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고, 아이고 그 교수님이 했던 얘기가 내가 아니라 일주일씩 고민해보고 기본적으로 풀릴 때까지 누가 이기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풀었을 때 그 쾌감을 느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대학원을 갔을 때 프로젝트를 성공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내가 느꼈다. 왜 얘네들은 똑같은 서울대 학생인데 다를까? 뭐 해야 된다고?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수학 문제 풀 때 어렵다고 해설지 보지 말고 끝까지 자기가 해결해내는 그 경험을 했었던 친구들만 그렇다 이거야. 그 친구가 시골에서 공부를 하던 서울에서 공부하던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게 뭐든 상관없이 진짜 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악착같이 매달렸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나 수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런 학습 방법을 주장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나한테 말대꾸 하는지 아세요? 고3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효율성 있게 공부해야지. 이러고 앉아있다.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만 해주고 싶어. 좀 열심히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거라. 평생
이렇게 효율적으로 살아라. 효율. 쿠팡에서 주스 살 때는 말이야. 100리터당 가격 다 비교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쿠팡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또 화가 나서 그래 또. 제발 목표 좀 낮춰라. 목표를 낮추면 편할 텐데 뭘 그렇게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면 괴로워해. 대학 안 가면 되잖아. 대학 안 가면 우리가 죽습니까? 안 가면 되잖아. 왜 굳이 이 세상에 살아갈 방법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공부를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냐고. 안 가면 되지. 지금 잘 사는 사람, 좀 괜찮게 사는, 뭐 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아무나 대봐. 아무나. 유튜버 중에서 학벌로 구독자 수 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있나? 몰라, 난. 화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켈리와 친구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구독자 수가 많을걸? 장난감 그거. 그거 전 세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켈리와 장난감 친구들. 한 달에 몇 억씩 벌실걸요, 아마 그거? 대학 나와서 번 거야? 아니잖아. 아니라니까, 진짜. 이 세상은. 물론 돈이 다는 아니지만. 아니야. 진짜 아니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굳이 대학 안 가도 돼. 아니, 대학은 그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봐. 예를 들어 들었어. 나는 켈리처럼 이렇게 깜찍하게 말할 자신도 없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뭐라도 하려면 대학은 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갈 거라 그러면 그렇게 높은 대학 안 가도 되잖아. 목표를 낮추라고. 공부하면 되지. 왜 목표는 꼭 서울 안에 있는 그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서 또라이도 아니고 공부를 안 하냐고. 저거랑 똑같은 거야. 꿈이 뭐예요? 삼성전자 임원이요. 그래놓고 왜 우리 회사는 칼퇴근 안 시켜줄까? 또라이 아니니? 목표에 안 맞잖아. 어느 정도의 그 정도의 임원이 되려면 집에 갈 생각은 말아야 돼요. 목표를 낮추면 되잖아. 거기까지. 이거 되게 웃긴다니까. 나중에 얼마씩 보고 싶어 그러면 유튜버들이 한 달에 1억씩 보니까 저도 한 연봉 10억이요. 그 정도 되려면 하루 종일 유튜브 촬영을 해야 돼. 남들 다 잘 때. 목표가 높으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건데 그 고통이 행복이라고. 그게 적성과 같은 거야. 그래서 남들은 되게 고통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재밌는 거지. 그래서 적성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남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잽이 안 돼요. 재밌어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너 게임 좋아해? 게임 좋아하는 애들한테 밤샌다고 막 칭찬해. 넌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러면 걔는 웃는다고. 난 그냥 재밌어서 한 건데. 똑같다니까. 적성에 맞으면 집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가 싫어. 계속 일하고 싶지. 그러니까 계속 신진하고 막 임원까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까. 그게 적성이라니까, 얘들아. 그게 적성?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런 게. 목표가 그거라면 그 목표에 따라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목표를 낮춰서 딴 길을 찾던가. 지금부터 유튜브 시작하면 되잖아. 유튜브 재밌는 아이템 되게 많더만. 해외여행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봤더니 구독자 수 장난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굳이 등비구슬 수능 조건을 알아가지고 성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딴 생각해도 되지. 난 진짜 그런 마음이야. 그런데 공부를 해야겠거든. 유튜브를 하건 게임으로 성공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수능 따위에서 1등급이 안 나올 정도면 그건 뭐를 해도 실패해요. 만약에 1등급이 목표인데 그거조차도 나 1년 동안 못할 것 같아. 내 의지가 그만큼 약해. 그럼 뭐를 해도 안 된다니까. 그 친구는.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그랬잖아. 이번 기회에. 1등급이 될 정도면 뭐를 해도 잘해. 너 이런 얘기 들어봤니 옛날에? 박진영 씨가 비한테? 물밥동산에 나와. 비가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 비는 뭐를 해도 성공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삶에 대한 태도인 거야. 그걸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보라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어떤 사람이야. 내가 장담하는데 비, 또 누구 있어?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말도 안 되고 김연아 씨,
박지성, 박찬호 얘네들 보고 수학을 가르치면 얘들 1등급 안 나오면 정말 장담하는데 걔네들 다 1등급 나와요. 1년 공부하면.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 그러죠. 걔네들 공부하면 진짜 1등급 나와요. 걔네들 장난 아니네. 세계 이미 1위인데도 그 1위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수학적으로 1위 아니잖아요, 전 세계. 그러니까 저러지 말고 1등급 받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공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6등급 받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처럼 살면 너무 어울려. 그래서 그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 왜 그렇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그러지 말라고. 1등하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1년 동안 가야지. 무슨 있어. 내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공부 방법만 바꾸면 만점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업 듣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수학 수업 들었던 마음으로 지금 들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완벽할 생각을 가지셔야 돼. 내가 뭐라 그랬냐면 수학을 만점 받는 방법은 다 완벽하게 개념을 쌓은 다음에 계속 연습하시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은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연습만 계속 하신 거야. 내가 지금 계속 이 얘기하지. 그냥 내가 이거 봐. 내가 아까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충분 이러고 안 넘어가잖아. 충분 조건의 말뜻은 정방이 참인 거고 역방이 참인 걸 필요 조건에 충분 조건 되지만 필요 조건 되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완벽하게 좀 알아라라는 뜻이거든. 충분 조건이란 말을 좀 완벽하게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